누구나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 평탄한 삶이란 어느 문제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삶을 말한다. 그러나 평탄한 삶은 허상이다.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누구나 삶에 찾아온다. 우리의 삶은 요동치는 주식과도 같다. 손절을 할지 익절을 할지 모두 선택이고 누군가는 그 선택으로 수익을 내어 자산을 쌓는 결과를 만든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임계점이 높은 사람들은 반드시 수익을 낸다. 임계점이 높다는 것은 나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 큰 사건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졌다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강한 멘탈을 갖게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사색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무기가 되는 멘탈. 강한 심리의 열쇠, 해방자입니다. 김원호 지음, 모모북스 출판입니다. 해방자는 통찰력 있는 다양한 연구와 사례들을 엮어 독자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라는 UCLA 의과대학 임상심리학자 로버트 마우어 박사의 추천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높은 자존감, 좋은 습관 만들기,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삶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멘탈을 회복하고 삶의 무기가 되는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는지 해방자라는 책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책에는 누구나 멘탈 종결자가 되는 시크릿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장 선택과 완벽주의가 얼마나 자신의 멘탈에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과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선택.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아침에 뭘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서 살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삶은 선택이라는 탑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선택은 의미가 있지만 때론 선택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한다. 작은 선택으로 행복과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데 말이다. 선택은 중요한 2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내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둘째, 선택은 전적으로 독립적인 나의 의사 표현이다. 우리는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을 한다. 나는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결국 사기임이 밝혀지자 소개해준 사람을 탓하고 비난한 적이 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준 정보 덕분에 돈을 벌었을 때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돌이켜보면 어떤 투자를 했든 모두가 내 선택의 결과였다. 나의 선택을 수용하기까지 8년이 걸려서 비로소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선택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이라는 깐깐한 친구를 불러낸다. 득과 실, 효용성 등을 비교해보기 시작한다. 최고의 선택을 내린다. 반대로 무의식적인 선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늘 하던 최고의 선택을 습관적으로 한다. 잘 생각해보면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은 적다. 생각을 조금 하다가 귀찮아서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 선택한다.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보다 대학교 간판을 선택한다. 시험 점수, 등급에 따라 대학교 간판을 1지망, 2지망, 3지망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배치한다. 어떤 학과든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대학교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입학한다.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릴 거라고 믿는다. 1년, 2년 그렇게 믿으면서 논다. 그러다 선택의 순간이 다시 찾아온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선택 장애를 겪지 않는다. 모든 결과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생각에 더 고민하고 질문한다. 신중하게 자신을 믿는 선택을 한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현대인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독립을 하지 않는다. 진짜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파묻혀 그릇된 선택에 선택을 거듭한다. 그리고 이것만 해내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겠다며 다짐한다. 정신적 독립이 된 상태에서 내린 선택은 후회가 남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한다.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은연중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타인에게 선택을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정신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는다. 자존감 하락.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불신한다.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자아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게 된다. 죄책감.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무만을 선택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죄책감이 들고 화가 난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 결정장애. 자신의 삶을 늘 타인에게 의존해서 살아온 사람은 결정장애를 겪는다. 삶의 중대한 결정에서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휘둘린다. 타인의 선택을 따라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삶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자신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며 회피한다. 그렇다면 완벽한 선택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은 있을까? 6가지 방법을 추천해 보겠다. 첫째, 선택에 앞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그려본다. 선택으로 변할 자기 모습과 환경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의미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선택 장애가 줄어든다. 먼저 지금의 나를 직면한다. 선택에 앞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적는다. 좋다, 나쁘다, 멋지다 등 단어는 뺀다. 주관은 철저하게 배제한다. 사는 곳, 입는 옷, 통장 잔고, 자동차, 가족, 인간관계, 직장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본다. 나는 지금의 나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나의 선택으로 바뀌는 세계를 그린다. 자신이 살고 싶은 세계를 상상해 본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세계를 천천히 그려본다. 집, 가족, 친구 관계, 직장, 먹고 있는 음식, 입고 있는 옷, 명확하게 각인될 때까지 그려본다. 누구와 있고 무엇을 하는지 그린다. 그리고 눈을 뜬다. 선택지를 다시 본다. 어떤 선택이 더 끌리는가? 둘째, 성장하는 마인드셋을 장착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성장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어떤 선택이든 배움과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후자는 선택의 득과 실을 철저하게 따진다. 정답을 골랐을까? 어느 길이건 장애물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득과 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선택했다 하더라도 장애물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온다. 득보다 실이 더 클 경우 장애물에서 좌절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며 자기 효능감이 낮아진다. 어떤 선택에도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여정에서 기회와 배움을 찾아낸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은 연습을 통해 내면과 정신력이 더 단단해진다. 꾸준히 길을 걷다가 돌아보니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어떤 길이든 장애물은 있다고 믿자. 장애물을 뛰어넘어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셋째, 직감을 믿는다. 스티브 잡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인 경험과 정보가 직관으로 변해 나온다고 하였다. 심리학자인 칼 융도 논리나 분석을 뛰어넘어 직관을 따르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인슈타인도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직관은 본능이 아니라 경험이자 관록이다. 나의 직관을 믿고 선택해야 한다. 넷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문제의 시급성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삶의 의미, 가치,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등 모두가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마음속에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 선택에서 세 가지를 고려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인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 다섯째, 시간을 두고 선택한다. 자동차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면 본능적으로 피한다. 본능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택은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이 있다. 만약 당장의 선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한 단지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양보해 줄 것을 이야기하라. 여섯째, 선택을 할 때 부탁할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당신과 같은 심정이다. 나의 부탁을 들어줄 때 당신에게 이런 이득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라고 명확하게 요구한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미래가 두렵다.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의 본질을 알면 두렵지 않다. 어떤 선택이든 나는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모든 순간은 선택이며 그 선택에 따라 인생도 변한다. 완벽주의. 모든 완벽주의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 정신의학 박사인 홀랜더는 완벽주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기준을 자신과 타인에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인을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데이트 코스를 짠다. 전날 예행 연습도 한다. 사소한 실수에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며 자책한다. 자기 컨디션을 신경 쓰지 않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밤을 새운다. A를 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한다. 배우자에게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고 강요한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과 타인을 보며 불안함을 느끼고 비판하고 과도한 노력을 하지만 삶이 행복하지 않다. 완벽주의자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하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단 하나의 사소한 일이라도 지극정성이다. 또한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모든 일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삶이 단조롭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패는 곧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줏대없이 흔들린다. 새로운 모험, 도전을 꺼린다. 확실한 정보를 원하고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미룬다. 또한 쉽게 포기하며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완벽을 꿈꾼다. 안정적이며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끝내 모험을 시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만족에 대한 기준이 높다.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적당함이란 개념을 모른다. 모 아니면 도의 성향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들, 차, 집, 명품 등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다. 항상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므로 늘 결핍감을 느낀다. 충족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정되지 않으며 편하게 쉬지 못한다. 완벽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완전함을 만든다. 아인슈타인, 헨리 포드, 에디슨, 이들 모두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 경험, 기회로 보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도전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실패 때문이다. 성공만을 중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실패가 없다면 교훈도 얻을 수 없다. 배움이 없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성공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이면에는 실패를 감당하며 타인의 시선도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실패는 특정 시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낸 것뿐이다.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까지 실패한 것은 아니다. 동기부여 코치이자 행동신경과학 연구자인 존 아사라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는 어려서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아이였으나 원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우연히 겹쳐 자신이 꿈꾸던 것과 같은 저택에서 살고 있고 원하는 직업도 가지게 되었다. 후에 자신이 지금의 삶에 대한 상상을 절실히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모든 행동이 필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속으로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상상했다. 그렇게 하여 잠재의식도 행동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바뀌게 되었다. 그는 뇌 리프로그래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프로그래밍이란 뇌의 망상 활성계를 다시 바꾸는 것을 뜻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생각, 말, 행동, 상상력이 부정적이었다.
망상 활성계가 부정적인 것을 중요하게 처리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부정적인 것만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망상 활성계가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도록 리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용없다고 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단서들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말을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을 사용할 때에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써야 한다. 모든 말에는 거기에 맞는 파동이 있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파동이 나온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긍정적인 파동이 나온다. 한 실험에서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학생에게 매일 긍정적인 말과 이쁘다고 말했다. 몇 달 후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한 여학생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자기 존중감도 생겼다. 실험 전과 후 외모도 극적으로 달라졌다. 양파를 키우는 실험도 마찬가지이다. 긍정적인 말을 해준 양파는 건강하게 자랐으며 부정적인 말을 한 양파에는 곰팡이가 꼈으며 상했다. 언어는 선택이다. 부정적인 말은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고 희생만 당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긍정적인 언어에는 자신이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며 인생을 개척할 힘이 있다는 것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이 선택이다. 희생자가 될지 해방자가 되어 인생을 개척할지는 본인의 선택이다.